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류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기에 대한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 영상을 만약에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와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전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류가 흘렀다, 단순하게 흘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데 양적인 개념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 즉 다시 말해서 1A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기억되시나요? 처음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그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류는 무엇에 의해서 흐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기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량. 그래서 전류를 정의할 때는 전기량이 얼마나 이동했는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량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이제 배우셔야 돼요.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기호로는 Q라고 하고 단위는 쿨롱이라고 합니다. 쿨롱.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억하세요. C입니다.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위한 것.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제 그 원자 핵과 또 전자와 뭐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 여기에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스핀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때 그 전자가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전자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얘가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기량. 전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전기량. 마이너스 쿨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기호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자, 원자 핵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게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양성자 또는 양자라고 하는 거 하고요. 다음에 중성자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양자라고 하고 얘는 전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놈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전기량의 이동이 바로 전류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전자의 이동이 곧 무엇의 이동이다? 전기량의 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기량의 이동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류, I, 단위가 A라고 하는 거죠. A라고 하는 이 기호는 뭐라고 읽어요? 암페어라고 읽죠. 암페어라고 읽는 겁니다. 즉 전류는 전기량의 이동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런데 이동했다.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죠. 단위 시간당에 이동하는 겁니다.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단면을 단위 시간당에 이동할 때 그것을 갖다가 전류라고 한다. 전류. 그런데 이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자가 이동한다. 즉 전자가 단위 시간당에 이동한다. 이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도체는 금속체가 많이 있죠. 여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성질은 이제 자기약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도체를 통해서 도전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도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체 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고 한다. 무엇이? 전기량이, 즉 전자가 전기량이 도체 내에서 이동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A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즉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단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의 전기량이 이동했는가. 그래서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을 우리는 전류 1A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암페어의 전류가 몇 초 동안에 흘렀다. 그럼 이동한 전기량은 얼마인가라고 할 때 그 이동한 전기량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은 이동한 전기량이에요. 즉 이동한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다가 그 전류가 얼마 동안 흘렀느냐라고 하는 시간을 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동한 전기량. 이것은 단위가 뭐냐? 쿨롱이라고 하지만 암페어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을 우리는 전기량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면 이걸 직류라고 하죠. 우리는 직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계속 변하는 값, 정연파적으로 변하는 값,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교류라고 하죠.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할 때에 대해서 표현하는 식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식이 바로 뭐예요? 요 식이죠, 요 식. 요 식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얘는 시간의 식을 갖다가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얘는 시간의 식을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는 미소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죠. 미소시간당 미소 변화되는 전기량,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IT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주로 이제 그러한 것이 교류값이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전류 I를 표시할 때 그냥 I로 표시하면 요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즉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값을 표현할 때 쓰는 식이 되고, 요것을 t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값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게 쪼개가지고 일부분만을 볼 때 그것을 갖다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의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요것은 미분의 식이죠. 요거는 이제 정상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전류의 표현입니다. 똑같은 전류의 표현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전기량은 여기서 전기량이잖아요. 즉 I, T는 뭐가 된다? DT분의 DQT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요것을 우리는 QT를 구한다. Q값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 이 식을 양변을 적분해 주는 거죠. 양변을 적분해 주면 여기는 인테그랄 될 거고 여기는 인테그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학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등식이라고 하죠. 등식. 이러한 등식이 됐을 때 좌변과 우변에다가 동일하게 적분을 해주면 그 값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은 뭐예요? QT가 남게 되고 요거는 인테그랄 IT dt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IT dt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적분의 식이 돼서 우린 전기량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요 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을 적분을 하지 않고 바로 이와 같은 값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계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이 계산기 사용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강의를 처음 보는 분이라면 여기서 잠깐 스톱하시고 우리 그 기초 이론에 나와 있는 계산기 사용법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꼭 보고 다시 이 강의로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전류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단위 시간당에 이동한 전기량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동하느냐면 전기량은 전자에 의해서 이동을 하죠. 전자는 마이너스로 표시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한 전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는 전기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 되겠죠. 그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 전기량이라고 하는 단위는, 전기량이라고 하는 이것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쿨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쿨롱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이것이 이동한다. 이것이 이동한다. 즉 전기량이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기량이 이만큼이다. 그때 그 전류가 이만큼이다. 전기량을 구하라. 이렇게 된다면 전류가 얼마예요? 이만큼이죠. 전기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량, 이동한 전기량은 인테그랄. 전류의 식이 이렇게 되겠죠. 2t에다가 플러스 3t의 제곱이라는 전류식이죠.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라. 시간이 2초 동안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2초까지 적분하라. 이거거든요.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36,000 쿨롱이 나온다는 거죠. 쿨롱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전기량이에요. 이 쿨롱의 단위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잘 보세요. 여기는 전류는 쿨롱 퍼 세크죠. 그래서 이 쿨롱 퍼 세크를 우리는 암페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쿨롱 퍼 세크라고 하는 것을 암페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항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것을 갖다가 이항하게 되면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암페어에다가 세크를 곱해주는 거예요. 암페어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것을 우리는 쿨롱이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계산하는 값이 암페어 세크거든요. 암페어 세크니까 얘를 뭐로 바꿔라? 암페어 시간으로 바꿔라. 이렇게 문제가 요구하고 있죠. 여기 보면 암페어 시간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1시간으로 표현하려면 1시간이 3600초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36,000을 얼마로 나눠줘요? 3600으로 나눠줘야 얘가 암페어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은 단위 시간당에 이동한 전기량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즉 전자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흐른다는 개념.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 하나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얘가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른다. 그때 전류의 크기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죠?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동한 전기량의 값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적용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수학적인 개념이 도입이 되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특히 정적분. 그런데 정적분은 간단하거든요. 일단은 정적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정적분으로 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계산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산기에다 그대로 입력하면 계산기 사용법에 나옵니다. 예제를 그대로 들어서 눌러주니까요. 잘 보세요. 바로 요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대한 적분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적분 공식. 적분 공식이 많거든요. 많은데 적분 공식을 다 외우지 말고 간단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적분 공식 정도만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그때 적분 공식을 적어 드릴게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자, 적분 공식이 있어요.
인테그랄인데요. t의 n승을 dt 하는 거예요. n승이에요. t의 n승을 dt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적분할 때는 이 차수가 늘어나요. n 플러스 1승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요 밑에도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적분식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적분을 하면 상수가 생겨요. 그건 대부분 이제 적분 상수는 무시하죠. 요게 적분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t의 자승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t의 3승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얘를 적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t의 2승을 적분하면 t 3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이제 적분상수가 붙게 되는데 요것은 대부분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무시하고 구합니다. 자, 되지요? 자, 그러면 또 인테그랄 t의 3승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t의 4승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4분의 1승, 1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자, 이거의 반대는 미분입니다. 미분. 미분은 어떻게 해요? 미분. 적분의 반대죠. 미분 공식이거든요. 미분 공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dt의 d에 여기 이제 그 t의 n승을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t의 n승을 어떻게 하라? 미분하라 그럼 dt d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승수가 작아져요. n에다가 t의 n-1승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미분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거꾸로 미분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미분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4가 내려오게 되겠죠? 미분한다라고 하면 4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4분의 1에다 4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4-1이 되죠. t에 4-1이 되죠. 그럼 걔가 뭐가 돼요? t 3승이 되죠.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t 3승이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얼마가 된다? t 3승이 된다.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어떤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뭐 적분 공식 하나, 기본적인 미분 공식 하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적분하게 되는 건데요. 상수는 적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는 그대로 두고요. 미분은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계수 앞에 상수니까 그대로 두지요. 그리고 ET를 적분하게 되는 거죠. ET를 적분하게 되는 거죠. ET. 여기는 뭐예요? 3분의 T자승을 적분하게 되는 거죠. 3분의 T자승을 적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ET를 적분하게 되면 요거는 2분의 T는 제곱이 되죠. 적분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2분의 1이 되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T제곱이니까 3의 T제곱이니까 3에다가 요거는 어떻게 돼요? T제곱은 T3승이 되고 3분의 1이 되죠. 요렇게 돼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적분의 값이 되고 요건 는이 되는 겁니다. 요 식을 적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분 구간은 0에서 2초까지니까 0 적고 2 적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요렇게 돼서요.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지니 t제곱이 될 거고 요건 약분돼서 없어지니 t3승이 되겠죠. t3승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적분 구간은 0에서 2초다. t에다가 0,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돼서 t에다가 2 먼저 대입하죠. t에다가 2 먼저 대입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t에다가 0 대입하죠. 0. t 대신에 0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돼 있으면 요거하고 요거를 0하고 2 넣고 1구간, 2구간이죠.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세요. 얘가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얘가 우리가 계산하면 36,000이 나오는 거예요. 36,0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위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암페어 세크가 단위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에 대한 개념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 적분은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요 적분은 이것은 그 계산기에 대한 기능, 즉 계산기에 대한 적분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적분 기능이 있는 계산기 사용을 하면 다이렉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암페어 세크를 암페어 아워로 바꾸는 그 작업,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암페어 아워니까 시간으로 바꿔주니까 얘를 3600으로 나눠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어렵지 않게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